네, 제1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생물적 노화의 양상, 생물적 구조를 신체 구조 변화와 신체 기능 변화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적 노화 현상에 있어서 먼저 신체 구조를 볼 텐데 세포, 노화 색소인 지방 갈색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백질 합성의 필수적인 분자가 생산되지 않아서 세포가 노화되고 있다. 그래서 신체 기관과 조직이 노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포가 결국은 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갈색소가 좀 많아진다. 단백질 합성의 필수적인 분자가 생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유질이 있어요. 섬유질 교체 부진으로 인해서 신체 조직이 쉽게 손상이 됩니다. 파편화가 됩니다. 칼슘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조직과 조직 간에 잘 연결이 안 돼서 또 골절상이 쉽게 되고요. 또 손상을 쉽게 일어나게 되죠. 섬유질 교체 부진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체 구조가 또 체중이 감소됩니다. 체중은 60세부터 감소가 되고요. 신장은 30대에 비해서 90대 2% 감소한다. 90대에는 2% 감소. 60세부터 체중 감소한다. 키가 이제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신장이 감소합니다. 치아가 60대는 14개, 70대에서 11개, 80대에서는 6개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요즘에 임플란트가 있긴 있습니다만 원래 치아만큼 못하죠. 이 치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치매와 비례관계입니다. 치아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어금니가 중요합니다. 어금니 보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실버 은색으로 변하죠. 노인의 고유색, 실버세대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가 창백해져요. 얼굴이 반점이 있습니다. 건성화되면서 피하 지방과 신경세포 감소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없어지죠. 체온 유지가 또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 지금 노인이 될수록 그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합니다. 온도 적응 문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요. 신체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창백해지고 얼굴 얼룩 반점이 있고 건성화되고 피하 지방, 또 신경세포 감소가 있다. 조직 구성을 볼 때 지방분의 증가다. 고형분과 수분이 감소된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수분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탈수 예방을 어르신들 필수로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주위에는 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골절상,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죠. 연골 조직이 얇아서 탄력이 약화됩니다. 관절염, 수익은 약화되고 운동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골절,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침대에서 많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절상 당하죠. 골절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들이 많이 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상태가 이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계시는 우리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바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바닥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문턱이 있죠. 그 문턱
그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그 이동 공간을 굉장히 최소화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위험물이 그 근방에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생물학적 노화의 향상에 있어서 신체 구조의 변화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세포, 섬유질, 체중, 치아, 머리카락, 피부, 조직 구성 다 신체 구조를 봤다면 이번에 신체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장기 중량은 40세부터 감소된다고 합니다. 25세를 100으로 잡을 때 75세는 81%, 간장은 67%, 75 노인의 신장이 이제 81%, 비장 45%. 장기의 중량이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심장은 140% 증가가 된다. 심장 기능, 심장 혈관 경화로 굳어지는 거죠. 심장이 비대되는 것이죠. 중량 증가로 심박 출량, 박동 능력이 감소되고 판막 석회화로 각종 심장 질환이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관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동맥벽이 비대하고요. 경화되면서 탄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혈관, 네,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올 수 있고 피가 도는 게 멈추는 것이죠. 동맥경화, 피가 잘 돌지 않는 것이라고 혈액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뇌까지 잘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지 못하죠. 뇌졸중에 위험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뇌졸중, 파킨슨, 혈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관. 그래서 고지혈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폐, 조직, 탄성 및 용적 감소, 기관지 확장, 장기량 증가, 호흡기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치아가 아까 결손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씹지 못하죠. 소화 효소가 분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위 근육이 약화되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소장이 축소되고 운동이 저하되고 대장 변형 운동 저하로 변비가 일어나면서 숙변 각종 장 질환이 발생이 되죠. 신장 크기, 무게, 피질량의 감소, 신장 혈관 경화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노폐물 요가 비율 감소로 신장 질환 위험이 증가하죠. 방광, 요도 기능 저하로 양을 증가. 그래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요실금이 대부분 이제 노인 어르신들에게 발생이 되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녁에 소변 누는 게 굉장히 어렵죠. 대사, 기초 대사율이 이제 감소가 됩니다. 탄수화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내분비계가 이제 연구 부족, 갑상선 질환 증가가 대부분 정상이죠. 이렇게 이제 신체 기능의 변화가 이제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발생이 되죠. 여성 같은 경우 폐기염으로 인해서 생식 능력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기능들이 저하되는 상황이 되고, 남성도 음경의 크기, 강직도 저하로 인해서 발기부전, 성격 능력이 저하되면서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죠. 70대 이상에서 성교 및 생식 유지, 생식 기능이 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신체 기능이 이렇게 변화가,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서 몇 가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려져 오는 얘기, 첫 번째로 노년기는 신체 질병이 가득한 시기더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질병 가능성은 높고 유병률이 뭐 89%, 90% 가깝지만 노년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도 있더라, 많더라. 뭐 일상생활 동작 능력도 사실 유지한다. 예,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력이 없고 보고 듣지도 못하고 노인들은 또 냄새 나고 이빨도 없대더라. 뭐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노화로 인한 외모 변화가 사실이지만은 또 뭐 화장을 한다든지 안경을 낀다든지 그럼 뭐 잘 보이죠. 보청기 또 잘 듣죠. 틀니로 인해서 또 잘 씹기도 하는 상황이 된다면 또 위생관리 철저히 한다면은 꼭 뭐 냄새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편견들이 우리가 또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 발작, 골절상 위험이 있는데 스스로 힘든 일을 중단하는 또 어르신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신체 기능 저하는 성인 초기부터 진행된 것들이다. 그래서 노인이 되더라도 치료와 운동으로 극복 가능하다. 꼭 노년 기반의 특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에 관심도 없고 성생활도 뭐 불가능한데더라라는 것인데 성 기능 저하는 이제 사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성적 노화보다는 성적 파트너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로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사전 성적 유의를 통해서 성생활 유지가 가능하다.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적 노화가 어떤 것들이냐 또 잘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그 잘못 알려진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리적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를 바라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인 노화가 또 우리에게 있다. 심리적인 노화가 노인에 있어서 다가올 수 있다. 감각기능 저하, 또 인지기능, 정신기능, 성격, 심리 내적 측면, 외적 측면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퇴행, 유지, 성숙을 동시에 내포하는 심리적 조절 과정이다. 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성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지도 있고요. 꼭 퇴행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심리적 노화가 있다. 감각기능, 뭐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인지기능, 또 정서미 정신기능, 뭐 이런 심리적인 측면이 외적인 측면과 상호작용하면서 퇴행, 유지, 성숙을 동시에 내포하는 심리적 조절 과정을 우리가 심리적 노화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감각 기능, 지각 기능, 심리 운동, 정신 및 정서 기능, 발달 특성, 또 자아와 성격, 정신건강 장애,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심리적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생물적 노화와 사회적 노화와 그 사이에 이 심리적 노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인 것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겠죠. 생물적 노화와 관련된 심리 기능은 연령층과 함께 현저하게 퇴행적 발달되어 있다. 생물적 노화와 관련된 심리 기능은 연령층과 함께 현저하게 퇴행적 발달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떨어지면 심리적인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경험과 관련된 심리 기능은 유지 혹은 증가한다. 예. 경험이 풍부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유지할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생활에서 정신기능의 쇠퇴가 의미하는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신기능은 그렇게 많이 쇠퇴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심리적 노화가 사회적 기능을 약화 또는 촉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 노화 역시 심리적 노화에 긍정, 부정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인 노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면 사회활동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 굉장히 사회생활,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심리적 노화 개념 특성을 잠깐 심리적 노화 주요 이론은 발달 과업 이론, 성격 이론, 인지 이론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과업 이론은 하비어스트의 또 이론, 또 팩 이론, 또 클라그 앤더슨 이론. 지난 시간에 이런 이론들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성격 발달 이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통합과 절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통합. 인지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 노화 이론에 있어서 자원 감소 이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유전 이론, 정체감 이론, 정체감 위기 이론, 밀러라는 학자, 그다음에 정체감 유지 이론, 에클레이라는 학자, 노년초월 이론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심리적 노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생리적 노화나 또 사회적 노화하고 좀 다르게 어떤 부분들 경험이나 또 그동안에 어떤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다면 심리적 노화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심리적 노화가 아까 생물학적 노화와 또 사회적 노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이죠. 심리적 노화 양상을 보면 심리적 노화를 감각 또는 인지 및 정신기능, 정서 성격 변화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시각이 이제 40세부터 약화되고 70세 이후에는 교정해도 정상 시력을 회복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각 기능 중에 가장 먼저 저하되는 부분이 시각의 기능이 저하되죠. 청각 기능이 또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청각 체계 및 중추신경계의 반응 감사로 청각 능력이 약화된다. 55세 이후에 음의 고저, 변별력 약화, 70대 후반에는 보청기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보청기가 많이 필요하죠. 보청기 요즘에 장애인 복지에 의해서 장애 진단 받으면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미각이 떨어지죠. 뭐 어르신들 입맛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최고 50대부터 저하가 시작돼서 70세까지 유지가 된다. 80대는 크게 약화된다. 후각 60세 이후 감소 시작해서 80대는 4분의 3 정도 후각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촉각, 통각. 촉각은 45세 이후 급감하고 통각은 연령과 큰 차이가 없다. 통증입니다. 통각. 지각. 신경자극 전달세포 감소. 조심성. 심사숙고 성향의 증가. 굉장히 조심성이 많죠. 운동 반응 시간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디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죠. 기억력이 또 떨어지죠. 정보 처리 능력, 반응 속도가 저하되죠.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응 속도가 늦기 때문에 차가 오더라도 잘 피하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운전하실 경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수면의 변화가 있죠. 20대에서 7, 8시간 이제 하루에 자는데 55세 이후에는 급감하죠. 65세 이상은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신다. 수면 장애. 조기 각성, 주야가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낮과 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수면 장애, 렘 수면. 즉, 렘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 잠을 깊게 못 자는 경험을 하는 게 되죠. 수면.
양질의 수면이 이 노후에 있어서도 중요하죠. 네. 이러한 부분 감각 기능이 저하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심리적인 노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기 5에서 10초, 최근 뭐 1시간에서 며칠, 또 장기 최고, 노년기의 단기 및 최근 기억이 약화되죠. 학습이 감소되죠. 충분한 학습 기간, 구체적인 과제, 결과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일반적으로 감소가 되지만 연령, 교육, 경험, 또 지능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혜, 반응 속도 저하 등을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보완합니다. 또 영성이 이제 또 중요하죠. 정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영성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정규 활동 참여가 조금 이제 어렵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정서 및 성격의 변화, 정체감, 위기가 있죠. 은퇴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아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제 유지될 수도 있겠는데 감정 표현, 표현의 능력은 저하되나 사회문화 요인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에릭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아통합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그 노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아통합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절망이 있습니다. 삶을 후회하고 불만족하고 또 죽음을 잘 수용을 못하죠. 우울에 있다거나 타인을 원망하죠. 또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아통합 성취에 따라서 이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아통합이 있죠. 성격 변화가 있습니다. 유지 변화. 그래서 노년기에 성격 변화의 특징은 내향성, 수동성이 증가됩니다. 조심성이 증가되고 경직성이 있습니다. 우울 성향이 있죠.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성 역할 지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존성이 증가되죠. 시간점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격 변화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차드란 학자가 노년기의 성격 유형을 성숙형이 있고 방어형이 있고 온둔형이 있고 분노형, 자학형이 있더라 이렇게 리차드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심리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이게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잠만 자더라 수면 부족이 근데 이제 낮 시간을 지루함의 해소의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다. 더 넓게 보고 넓게 사는 지혜가 있다. 이제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평화롭고 평안한 시기, 관계 이추, 지위 상실 등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있는 것이죠. 또 기억 저하, 치매. 어르신들이 다 기억 저하 있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학습이 어렵고 지능이 저하된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과제가 있으면 뭐 학습 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된다. 단순한 노화에 의한 능력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젊은이보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대부분 죽음을 편안히 수용한다고 합니다. 의존적이다. 또 때로는 또 자립생활도 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종교에 몰입한다. 할 수도 있죠. 사회적 노화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노화의 개념은 이제 노년기로의 전환과 함께 개인 수준의 사회적 상황 변화, 즉 사회적 관계망과 상호작용, 사회 규범과의 사회화, 지위와 역할의 변화, 뭐 이제 이런 걸 뜻하는데 개인 수준의 사회적 상황 변화, 또 사회가 노인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구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 일반적으로 개인 수준의 사회적 상황 변화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죠.
사회의 규범이 잘 또 받쳐준다면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나약한 생각이나 또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사회적 노화의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활동 이론, 분리 이론, 지속 이론, 역할 이론, 스트레스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상을 보면은요, 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회 관계망하고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요. 같은 연령 규범에 또 사회할 수 있고요.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망,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SNS라든지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퇴직, 배우자, 친구 상실로 인해서 관계망이 축소되긴 합니다, 사실. 1차 집단 중에서도 이제 가족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긴 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좀 중심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 부부관계가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예, 부부가 경제적으로 건강히 자립할 수도 있고, 생활 범위가 저희 양성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실이, 배우자 상실일 경우에는 이제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고, 사회활동이 좀 관심사가 되고, 또 이혼의 문제가 있는데, 이혼했더라도 또 사별했더라도 요즘에 재혼이 좀 증가하면서 관계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별과 연락, 또 접촉 빈도가 감소되면 또 정서 유대 관계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빈둥지 중이라고 하는데 건강 유지, 소득 유지, 또 잘 조성 관계의 관계가 있죠. 문화 전수를 하고 또 선자녀 교육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축소가 된다면 또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노년에 될수록 친구 관계가 좀 있으면 좋은데요.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친구와 사이가 힘들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죠. 어쨌든 친구 관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규범, 가치, 역할 기능을 학습하고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젊은 층의 사회화에 더욱 주력한다, 사회는. 그렇지만 노년의 이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비적 사회화 없이 노년기에 진입하는데 노후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고 사회적 소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인들은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지만 사실은 또 사회에서 또 잘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면 노인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인까지 사회적 역할 지위에 획득하고 노년기에는 상실이 많긴 하지만 또 이 상실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저 역할 변화가 있습니다. 노년이 돼서 이제 직업인에서 퇴직자로 되고 생계 유지자에서 피부양자가 되고 또 부부에서 독신으로 되고 또 1차 집단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2차 집단의 역할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노화의 신화의 진실도 있는데 주류사회에서 퇴출이 돼서 이제 그렇지만은 봉사 일을 통해서 주류사회에 참여를 증가할 수 있다. 고독과 소외가 있더라. 그렇지만은 또 자녀와 친구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 뭐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빈곤 가능성이 높지만 자연 지원에 대한 경제 생활은 또 유지죠. 성공적인 노화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1986년도에 미국 노년사회학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적인 노화에 대해서 학술제 발표를 하고 또 굿 에이징, 액티브 에이징, 헬스 에이징, 프로덕티브 에이징, 건강한 노년, 또 생산적인 노년, 활동적인 노년 이렇게 개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과 환경 수준의 정수준이 높은 상태가 성공적인 노년이다라는 것이죠. 성공적인 노년의 노화의 구성 요건은 헬스 에이징, 건강도, 또 어댑티브 에이징, 적절한 역할,
또 연령에 맞는 역할이죠. 노년에 맞는 역할이죠. 프로덕티브 에이징 액티브 또 생산적인 역할을 했을 때 성공적 노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증진 생활 습관, 또 심리적 만족과 정신 건강 생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더욱더 성공적인 노화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안정 지원, 또 경제적인 교육, 노후자금 준비를 통해서 또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활동, 기부활동 참여 뭐 이런 것들 적극적인 여가 참여해서 성공적인 노화를 우리 모두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강에 지금 3교시를 오늘 특히 이제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의 복지에 있어서 노화를 우리가 이해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생리적 부분, 심리적 부분, 사회적 부분 합해져서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우를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정말 적재적소에 상담이라든지 또 개입이라든지 실행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화가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강 3교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